요즘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말을 삼키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보다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게 낫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혼자여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혼자여서 더 버거운 날.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지점부터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한 번쯤은 내 마음만 더 커져 있었고, 한 번쯤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혼자 정리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말을 줄이는 법, 마음을 숨기는 법, 너무 솔직해지지 않는 법.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람에게 덜 기대는 법을 배우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사람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땐 관계를 가볍게 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되고 너무 멀어져서 외로워지는 사이, 그 중간 어딘가를 지키라는 뜻이었구나 하고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 없는 삶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고립된 채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요. 이 말이 마음에 남았던 이유는 고립이 외로움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느끼는 감정이지만 고립은 관계를 스스로 닫아버린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친밀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관계는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저 그런 말이 있더라. 그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도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했던 이유가 우리는 사람 때문에 지쳤지만 사람 없이도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되는 자리를 은근히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잘 버텨온 사람에게 자주 생기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돌아보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숫자가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잘하지도 않았고 조언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사람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이 닿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오래 남는 관계는 그 기준과 조금 달랐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삶을 교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괜히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 침묵마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만남이 아니라 머무름에 가깝게 말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인연도 있지만 같은 시간을 견디며 곁에 머무는 인연은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 말이 점점 더 와닿게 된 건 나이가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이 풍성해 보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이 분산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계의 기준도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얼마나 즐겁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친밀감의 한 문장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아, 그래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던 관계들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 관계들은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고 앞으로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를 조절되지 않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조절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해도 되는 자리, 그래서 그런 관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길 만한 장면도 적고 이야깃거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대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게 잘 굴러갈 때는 관계의 힘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삶이 조금 기울 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하나로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 역할을 해낸 관계는 조용히 남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건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덜 잘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어떤 관계가 맞는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의미를 변화해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는지,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변했다. 그 만남 이후로 달라졌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다른 기억이 남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분명히 무너지지 않고 지나온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나를 끝내버리지 않게 붙잡아준 어떤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사람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는 괜히 괜찮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됐고, 잘 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해도 되는 자리.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가장 회복되는 순간은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관계를 대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아주 조용한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상대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나를 그대로 두는 일.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조금만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대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작은 확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확신이 삶 전체를 끌어올리지는 않았지만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관계들이 내 삶을 바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관계의 역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 서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공덕은 말이 아니라 함께 견뎌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 관계 안에서는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떠올리면 고맙다는 말보다 조용히 숨이 고르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아, 그때 내가 혼자였던 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내 삶의 옆자리에 말없이 앉아 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나온 시간들이 조금은 덜 아프게 정리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자주 연락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졌고, 누가 나를 웃게 하느냐보다 누가 나를 긴장시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말하려고 애쓰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설명하고, 혹시 멀어질까봐 먼저 다가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남아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걸요. 그 관계들은 내가 바쁠 때도 그대로였고, 연락이 뜸해져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에 대한 기준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지해야 하는 관계보다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의 밀도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삶이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람의 얼굴은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이상하게도 남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문득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힘들 때였는지 조용히 버티고 있을 때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곁에 있었던 느낌만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감각은 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 관계들은 내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낮은 곳에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됩니다. 그 힘은 크지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삶이 기울 때마다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올리면 고맙다는 말보다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내 삶의 한쪽을 말없이 붙잡고 있었구나.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관계에서 바라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말보다 함께 늙어가도 괜찮다는 감각, 늘 즐겁자는 약속보다 힘든 날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런 관계 하나면 삶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아도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요즘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얼굴인가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떠오르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오늘은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미 나를 지켜준 적이 있는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꽤 오래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천천히 나눠주세요.